오늘은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 먼저 그 확신의 함정이라고 이름이 금태섭 변호사라는 분이 어떤 강연하는 내용에서 제가 이제 잠깐 본 건데, 이분이 이제 초임 검사 시절에 어떠한 사건을 하나 맡게 됐는데,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단순한 어떤 절도라든지, 근데 그게 여러 번 범행하다 보면 이제 가중처벌이 되고, 또 그다음에 혹시 보호감호제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재범을 또 저지를 율이 높다고 하면, 실제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저지르면 3년을 저지르는데 보호감호 처분 뭐 5년 이런 걸 때릴 수가 있대. 그러면 감옥 끝나고 5년 동안 계속 보호감호제도, 감옥에 또 청송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어떤 차량을 절도해서 잡힌 사람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초임 검사 시절에 이 사람이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자기보다 한 2~3살 정도 많은 사람인데, 자기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10년째 교도소에 있었는데 차량 절도한 것 때문에 지금 또 여기서 만약에 이제 형량을 때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그걸 2년이나 3년을 때리고 보호감호가 그 정도 되면 보통 5년, 6년을 또 때린대요. 그러면 또 한 8년 정도를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살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30살이 돼서 나왔는데, 지금 예를 들면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또 들어가서 8년 있으면 이 사람은 40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검사가 생각하기에 뭐 살인이나 뭐 강간이나 이런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단순한 절도죄인데, 야, 이거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이 보호 감호 그걸 안 때리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형량 3년만 때렸는데, 또 판사가 그걸 불쌍하다, 그걸 죄를 참작해 줘서 어떤 집행유예로 풀려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잡힌 거예요. 근데 보고 그 이름이 특이해서 자기가 신문에 보고 깜짝 놀랐대. 이 사람이 이 차량을 훔쳐서 그걸 갖고 사람을 납치해 갖고 거기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전에 그 감옥에 있을 때 동료들하고 계획적으로 짜서, 그래서 그때 차량을 절도했던 것도 단순한 차량 절도가 아니었고 절도를 해서 그거를 범행에 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검사는 자기가 정말 잘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대. 나는 정말 그래도 어떤 좀 이 아량이 있는 검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 예전에 이 사람이 지었던 죄도 단순한 절도죄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 단순한 절도죄는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조금 죄질이 상당히 나쁜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그때 인정이 너무 약해서 그걸 자세히 조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확신을 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너무너무 확신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고 이병철 회장이 의사결정할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요. 특히 예를 들면 뭐 경제계 사람한테도 많이 듣고 교수들한테도 많이 듣고, 근데 그걸 말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물어보는데, 저 교수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병철이, 교수들이 뭐 지식이나 많지 뭘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일단은 많이 듣는데 자기가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근데 그러니까 판단을 내릴 때까지 너무 신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생각해서 한 번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면 기한을 준대. 예를 들면 내가 최소한 2년 동안은 내가 하겠다. 그러면 2년 동안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못되면 이제 또 뭔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 삼성이 이제 반도체에 들어갈 때도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 이 반도체는. 그랬는데 나름대로 무슨 뭐 분명한 그 판단이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될 거라는. 근데 어찌 됐건 확신을 우리가 너무 못 갖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갖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판단이 틀릴 수는 있는데, 어찌 됐건 일단 마음을 여셔야 돼. 마음을 여시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 조언을 맞든지 틀리든지 먼저 많이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확신을 너무 갖지도 말고 너무 안 갖지도 말고 열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단 많이 경청해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